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수십억 원을 아낄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세금 절약 방법이 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이죠. 바로 이 날짜, 2025년 1월 1일입니다. 이날부터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할 때 활용했던 아주 강력한 절세 전략이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. 네,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일인데요. 지금까지는 합법적으로 가능했던 자본 거래를 통한 증여세 절감 방법이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. 사실 이 전략으로 수십억, 많게는 그 이상의 세금을 아낀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몇 달째 남지 않았습니다. 이게 도대체 어떤 방법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이걸 이해하려면 왜 그냥 단순하게 회사 주식이나 배당금을 자녀에게 주는 게 최선이 아닌지부터 알아야 합니다.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거든요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부모가 받을 배당금을 자녀한테 몰아준다고 칩시다. 초과 배당이라고 하죠. 그럼 국세청에서 딱 보고 이거 사실상 증여네?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결국 자녀는 자기가 받은 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도 내고 부모로부터 공짜로 받은 몫에 대해서는 증여세까지 내야 하는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. 이중과세인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직접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동안 현명한 오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? 네,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. 바로 가족법인이라는 특별한 장치를 활용하는 거였죠. 세법에서는요, 이 특정 법인,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분을 30%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를 사실상 그 가족의 개인금고처럼 취급합니다. 그래서 원래 회사랑 이 가족법인이랑 거래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증여된 걸로 봐요. 그런데요, 모든 거래에 다 세금을 매기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법에 딱 명시된 거래들이 있어요. 자산을 공짜로 주거나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주는 것처럼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들. 이런 거래를 통해서 자녀 한 명당 얻는 이익이 1억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과세 리스트에 딱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. 그게 뭐였을까요? 바로 자본거래입니다.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나 줄이는 감자 같은 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쏙 빠져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법의 빈틈이 수십억 원을 아끼는 모든 전략의 심장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100억 원짜리 회사를 예로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. 여기 100억 원 가치의 회사를 100% 소유한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이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이죠. 목표는 이 지분 100%를 온전히 자녀들이 주주인 가족법인으로 옮기는 겁니다. 첫 단계는 아주 작은 지분, 예를 들면 한 4% 정도만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겁니다. 왜 하필 4%냐고요? 이 정도 비율이 나중에 자녀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계산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점 아래로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. 아주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진짜 마법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납니다. 부모가 남은 지분 96%를 회사에 다시 파는 이른바 감자 절차를 밟는 건데요. 여기서 포인트는 제값 다 받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시장가보다 아주 훨씬 낮은 헐값에 넘기는 거죠.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자본거래라는 법의 허점을 제대로 이용하는 겁니다. 이 저가 감자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? 부모님 지분은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주주는 바로 가족법인이 됩니다. 결과적으로 가족법인이 원래 있던 100억 원짜리 회사의 지분 100%를 완벽하게 소유하게 되는 거죠. 그럼 뭐가 좋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만약 100억 원을 그냥 증여했다면 나왔을 어마어마한 증여세, 대략 20억 원이 훌쩍 넘는 그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정말 엄청난 차이죠. 그런데 혜택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완벽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을 배당으로 넘겨줄 때도 상상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.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.
현행 법인세법상 한 법인이 다른 법인 지분을 50% 넘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받는 배당금은 전액 비과세, 즉 법인세가 0원입니다. 만약 지분율이 50% 미만이면 일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우리 사례처럼 100%를 소유하면 운영회사가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서 배당을 해도 가족법인은 세금 한 푼 없이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모든 게 이제 곧 불가능해진다는 거죠. 그럼 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기 직전인 지금 우리는 뭘 알아야 할까요?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이 바뀌는 건 2025년 1월 1일입니다. 그런데 이 과정이 워낙 복잡해서 준비하고 실현하는 데만 최소 한두 달은 좋게 걸리거든요. 그렇다는 건 뭐죠? 네, 사실상 올해 4분기,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.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게 있어요. 이 방법이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막판에 이걸 활용하려는 회사들을 세무당국이 쌍심지를 켜고 지켜볼 거다. 그러니 어설프게 접근했다간 오히려 큰일 날 수 있다. 모든 절차를 흠없이 완벽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해야만 한다. 바로 이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었던 강력한 가업승계 절세 방법이 내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막힙니다. 둘째, 이 방법의 핵심은 가족법인을 이용한 저가 감자, 즉 자본거래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세무당국의 감시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고 완벽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이번 세법 개정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. 가업승계 전략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수십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마지막 문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닫히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 유산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셨습니까?